이제 또 우리가 시즌 4를 맞이하면서 벌써 불편해 영화?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아직? 안절부절 시작하고 있어요. 아마 특별히 그 시즌 4 처음이니까 좀 특별한 걸 준비하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스스로 그런 부담을 느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랬겠죠.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즌 4에 들어서면서 뭔가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된 어떤 코너,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되고 다른 건 달라진 거 없고 그것만 달라져요. 나머지 업그레이드 했구나. 다른 건 다른 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당연히 변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뭔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뭐 좀 더 실증적이고 실증적이요? 좀 더 어떤 발로 뛰는 그런 그 우리가 들었을 때 우주에도 한번 가고 당연히 청취자들이 들었을 때 정말 무릎을 치게 되는 충격과 깨달음, 경악과 돈오돈수 취재비 지원을 좀 더 아무 말이나 그런 프로그램이 오늘부터 되어 있을 거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런 의미에서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오늘 좀 대박 아이템이 있어요. 알기 때문에 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완전 대박이야 완전. 아니야. 듣는 사람들 기대치 점점 올라가고. 큰일 났다. 이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뛰쳐나갈 것 같은 느낌으로 지금. 그러네요. 그렇게 이제 신년 오늘 또 게다가 우리 회사 5주년 5주년 특집으로 과학과 사람들 5주년 기념 특집 기획. 의미는 이제 좀 이용의 집착 분석 다들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이용 씨. 이용 씨. 왜 이랬을까? 예, 파토 씨. 자, 이용 기자님, 그럼 준비해놓은 보따리를 풀어주시죠. 참 이게 부담스럽네요.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지난 크리스마스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린이집도 쉬잖아요. 그래서 애를 데리고 어디를 가야 어딘가로 가야 돼요. 얘를 탈진시킬 수 있을까? 어딘가를 가는 게 훨씬 편해요. 어딘가를 가서 기운을 빼서 얘를 풀어놓고 얘가 이제 신나야 이제 체력이 소진되니까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을 갈까? 과천과학관을 갈까? 사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은 거예요. 좀 가깝고 마이너한 데 없나 이렇게 찾기 위해서 지도 앱에서 주변 검색에 과학관을 쳤어요. 그랬더니 이곳이 나왔습니다. 경기도 서남부 모 도시에 있는 도시를 말할 수도 없는 곳이에요 여긴 지금? 아니요 도시는 말할 수 있는데 어차피 안 가실 건데 뭐 어차피 아무도 안 가실 것 같아가지고 모 도시에 있는 창조 자연사 박물관이 나오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별로 이상한 이름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면 창조라는 말이 그런 생각하시는 그런 뜻도 있지만 미래랑 과학 사이에 있으면 그렇죠. 다른 의미가 생기는 척할 수 있죠. 다른 의미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래 창조 뭐 이런 데서 만든 건가요? 지난 정권의 어떤 정책의 일환이 아니었을까? 그럴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자의 의미였습니다. 그 쎄한 그 느낌 있잖아요. 쎄한 느낌. 우려했던 바는 사실이었고요. 국내 최초 창조론에 기반한 자연사 박물관입니다. 국내 최초이자 국내 유일이겠죠 설마? 이게 아직까지는 유일인 것 같고요. 이런 자연사 박물관이 미국에도 있는 것 같다고는 하더라고요. 세계 유일은 아니고. 세계 유일은 일단 아닌 것 같고. 맞다. 그런 거니 얼핏 국내 유일, 국내 최초 창조론에 기초한 자연사 박물관입니다. 굉장히 호기심이 땡기긴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크리스마스 때는 일단 입장료가 아까웠고요. 특히 아이까지 데리고 가요. 아이까지 굳이 데리고 갈 이유가 있나? 아이는 또 잘못된 어떤 그런 관점을 어릴 때부터 주입될 수가 있잖아요. 관점을 주입받을 나이도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가봐야 될 것 같다는 어떤 부채의식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채의식을 괜히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 가면 뭔가 말할 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꼭 가봐야 되는데 내가 안 가고 뭐하나 이런 생각이 늘 들어가지고요. 혼자 갔다 왔습니다 이번에.
참고로 이곳은 2번 찾았고요. 2번 가셨어요? 네. 네. 주중에 한번 갔고요. 네. 동절기라서 평일에는 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갔더니 이렇게 그 광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뭐가 많이 없고 바람이 휘잉 불고 문은 잠겨 있고 이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쎄한 느낌. 할아버지가 여기 그런 곳이 아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 뭐지 네, 곡성? 네, 관리하시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지나가시면서 여기 주중에는 3월부터 하고 지금은 주말에 와야 돼 이러시더라고요. 사실상 주말에만 하고 평일에는 열어도 난방을 잘 안 한대요. 그래서 주중에 가실 분들은 3월이 되면 한번 이용해 보시길. 진짜 안 가시겠죠? 그래서 주말에 다시 찾았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다는 거고요. 네, 그렇네요. 주말에 다시 찾은 창조 자연사 박물관. 이곳은 시흥 능곡동에 있는 모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교회에서. 교회는 능곡동에 있는 거고 이게 본진이고요. 네. 그런데 여기는 이제 능곡동은 아니에요.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본진 교회는 아주 대형 교회는 아닌데 번듯한 성전을 하나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중형교회?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교회가 있는 곳은 이제 전형적인 경기도 신도시 느낌의 네. 주택단지죠. 그런데 창조자연사박물관은 이곳에서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브로셔 같은 게 있는데 여기에는 휴관일이 네.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 설날 및 추석만 휴관일인 것으로 그게 되어 있는데 서대문하고 똑같은데요? 그걸 그 주중에 갔는데 그 할아버지께서 그러셨던 거죠. 하여튼 이곳은 본진 교회로부터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네. 자연사박물관 주변에는 공장들이 있고요. 공장이 있는 곳의 그 반대편에는 허허벌판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과 허허벌판 사이에 있죠. 박물관의 정면을 보면은 그 본진 교회 목사님께서 지역 기독교 연합회 회장에 2번째로 취임하셨다는 걸 알 수 있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아 이게 영어 이름으로 CJ 뮤지엄인데 CJ는 아마 창조를 네, 그렇습니다. 네. CJ와는 무관한 창조의 그 음차일 수도 있지만 뭐 크리에이션 오브 지저스 뭐 이런 일 수도 있고 하여튼 알 수 없는 CJ입니다. 풀네임은 영어로 창조라고 적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K 박사님의 그 대학 동기께서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관장이시잖아요. 경쟁사. 네, 그러다 보니까 경쟁사의 관점에서 그러니까요. 경쟁사인데 있는 줄도 몰랐어요. 주차장은 한 10여 대를 세울 수 있고요. 네. 네,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주말에 가니까 차가 가득 차 있었고 10여 대가 네, 10여 대가 가득 차 있었고 주차장 근처에 보면은 공룡들이 서 있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이면 응당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공룡 모형 같은가요? 네, 진짜 공룡은 아니고요. 아예 물론 네, 공룡 뭐라고 해야 되죠? 동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공룡이 포맥스. 네, 공룡이 몇 마리 서 있습니다. 실외에도 볼 것이 많습니다. 의외로 충실합니다. 주님의 살아있는 피조물들 실외 공간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피조물로는 진돗개 그리고 진돗개와 함께 비글이 같이 있고요. 지금 비글도 있어요? 네, 진돗개와 비글이 같이 있고요. 그 옆에는 토끼장이 있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게시 같은 느낌으로 토끼장에 토끼들이 있고 그 중에 한 마리는 울타리 밖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전시관을 빠져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잡아가지고 도로 넣어주려고 했는데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토끼는 매표소에다 이야기를 하면 토끼 새끼를 분양받을 수도 있습니다. 매표소에 좋은 정보네. 네, 매표소에서 토끼를 분양받을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사슴도 있습니다. 우와. 사슴이 너무 본격적이잖아요. 그러게. 그렇죠. 네, 사슴이 3마리 정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잡으려고 했던 탈출한 토끼는 그 사슴 울타리로 들어가더라고요. 토끼굴 같은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떤 의미심장한 느낌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의미가 그렇죠. 메타포 같고 막 그래요. 사슴이 뭘 상징하죠? 바라세온 가문인가? 토끼가 들어가는 그런 거였죠. 그리고 조류관이 있는데 거기에는 닭하고 비둘기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공룡인데? 네. 그러니까 공룡. 그렇죠. 공룡이죠. 개, 사슴, 토끼, 닭.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울타리를 쳐가지고 들어가 있는 거죠, 각각. 그러니까 이런 동물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저는 건강원 느낌이죠. 안 돼. 그러니까 물론 아니죠. 아, 네네, 건강원보다 훨씬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네네. 예, 잘 길러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좀 추워가지고 강아지들은 안쓰럽긴 했습니다만 아 이거 다른 얘긴데요. 얼마 전에 그 강영욱 씨가 말했는데 새나게 네, 새나게 강영욱 씨가 말했는데 진돗개들은 특히 영하 한 14도쯤 되면 아 이제 놀만하네 이런데요. 추위에 굉장히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또 여름을 좀 힘들어하고 이제 필요 없지만 네, 그러네요. 깨알 정보. 아, 그러네요. 그럼 진돗개가 밖에 있다고 굳이 뭐 불쌍해할 필요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없어요. 하지만 네네. 비글도 있었잖아요. 비글은 어떤가요? 아 비글에 대해서는 강영욱 선생님이 따로 말씀해 주시지 않아서. 그 저만 혼자 있는데 강아지들이 풀어져 있는 그 울타리 근처로 가니까 네. 강아지들이 엄청 흥분해가지고 막 아 반가워. 달려오는데 꼬리 흔들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우와. 애들이 착하고 귀여워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저도 주일학교 출신이잖아요. 근데 주일학교 출신들은 그러니까 사슴, 토끼 이런 거 천국 그리라고 하면 꼭 그려놓거든요. 비둘기 이런 거. 네, 비둘기 아. 꼭 다 이제 어떤 그런 주일학교용 성화 필수 아이템이죠. 필수 요소. 그 옆에 때로는 이제 사자가 아 그렇죠. 너무나 평화롭게 그 먹잇감들을 보면서도 전혀 식탐을 느끼지 않고 이렇게 앉아 있는 광경도 천국이니까. 네, 네. 천국이니까. 그렇죠.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곳은 나무 화석 있지 않습니까? 규화목이라고 규화목. 하죠. 네, 네. 규화목 공원이 있습니다. 나무 화석 공원이 있어요. 아. 나무 화석 공원에는 부제도 붙어 있습니다. 나무가 돌이 되어 영구히 새롭게 사는 이야기. 틀린 얘기 아니고요. 네, 여기까지. 틀린 얘기 아닙니다. 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무의 성분은 차츰 흘러나가고 다른 편에선 돌의 성분, 즉 규소죠. 네. 네. 돌의 성분이 흘러 들어와 나무의 성분을 대체하여 돌이 된 것이 규화목인데 우리의 변화의 체험에 있어서도 원칙은 동일합니다. 라고 하면서 신앙적 교훈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아. 인간은 죄악된 환경에 노출되어 죄의 결과로 죽어 지옥에 가게 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영혼에 들어오면 영원히 살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자면 예수님은 규소인 건가요? 그런 말하자면 그렇죠. 은유적으로. 우리의 죄가 이제 그 네. 탄소 기반의 탄소 기반의. 그런 거라면 규소 기반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실리콘으로 된 생명을 상징하는 걸까요? 어, 인류의 뒤를 이을 컴퓨터 아. AI 아 그렇군요. 인간을 하나둘씩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대체해 나가는 역시 메타포가 굉장히 깊네요. 네, 매우 깊고 레이어가 미래지향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딥러닝이나 이런 기술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한 2005년 무렵에 세워진 팻말인 걸 생각하면 와. 역시 모든 진리는 예, 이 안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 근처는 잔디밭이고요. 애들이 뛰어놀기 좋아 보입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자료를 찾아보면 실제로 주일학교나 아니면 뭐 교회에서 설립한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서 많이 와가지고 뛰어노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지금은 열어놓지는 않았는데 단체로 이렇게 오잖아요. 네. 그럼 모래를 파헤쳐가지고 공룡뼈 찾는 아, 네네. 그런 체험들 예, 많이 그런 하죠. 체험. 그거 서대문에도 있어요. 그리고 인공 갯벌 서대문에 있습니까? 아, 없죠. 아, 인공 오. 갯벌. 갯벌. 예, 인공 갯벌. 어. 네.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 제가 직접 확인하지 못했는데. 얼어 있겠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애들이 오면 좋아할 것 같더라고요. 오. 참고로 여기까지는 입장료를 내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 가가지고 진돗개만 보고 와도 아, 네, 아주 득이 되는. 예를 들어서 과천과학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돈을 안 내는 곳에 많은 것들이 또 있으니까 네. 네, 그런 그렇죠. 어떤 그런 시스템을 지금 채용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실외는 이걸 보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가지고요. 네. 실내에도 사람이 없겠거니 했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 그것도 많이 있었어요. 대부분 가족 단위. 입장료는 1인당 7,000원입니다. 서대문이 얼마죠? 성인은 6,000원. 성인은 아. 6,000원. 네. 어린이 3,000원. 어린이 3,000원. 네. 더 그- 비싼데요, 서대문보다? 그렇습니다. 한국 박물관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보다 무려 1,000원이 비싸요. 성인 네. 기준. 네. 어.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은 네.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가 몇 살까지인가요? 어린이가 아, 5세, 5세부터. 네, 5세부터 그렇죠. 그렇죠. 언제까지? 5세 이하는 무료. 네, 5세부터 어디까지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하긴 뭐 그냥 아셔야 될 이유는 없으니까. 네. 네. 단지 동창이 동창이 거기 거기 관장이라는 네, 이유로. 그렇죠. 네, 그런 거 알면 안 돼요, 그런 거. 아, 여기는 지금 어린이가 만 24개월부터 고등학생까지가 어린이에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인지 고등학생까지 어린이로 취급을 하고 있네요. 비용은 같죠.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 그 차이지. 네. 네. 아, 아니, 가격이 같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그냥. 어린이는 개인 7,000원, 네. 성인은 8,000원.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8,000원이라고 돼 있어요? 8,000원이라고 적혀있는데 여기. 성인은 8,000원이라고 돼 진짜요? 저 있는데. 할인해 주셨나 보다. 근데 어린이 아니요. 보였나 보다. 고등학생으로 본 거죠. 고교생. 아니 그게 그렇게 막 엄밀하게 그 요금이 징수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면 제가 가지고 온 이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창조 자연사박물관 신나는 박물관 체험학습 보고서. 이건 사실 1,000원에 파는 거예요. 오. 그런데 사와서라도 이걸 여러분께 소개해야겠다라고 네. 생각했는데 이걸 집어드니까 그냥 가지고 가세요 이러시더라고요. 딱 봐도 누가 봐도 1,000원 주고 제 것처럼 생기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파시는 분도 약간 양심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되게 유도리 있는 융통성 있는. 예, 네. 딱 봐도 융통성 있는 그런 체계로 돌아가고 있는 것 그 같더라고요.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이 우리나라 적어도 자연사박물관 중에서는 가장 비싼 곳으로 알고 있었는데 네, 저도 아니네요. 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아닙니다. 그러네요. 과연 그러면 서대문 자연사박물관보다 1,000원어치 더 가치 있는 뭐. 가치가 있을 것인가? 뭐 이렇게 가치를 그렇게 세속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한번 들어보죠. 네, 그렇습니다. 관람기를 대충이라도 말씀드리기 전에 결론부터 언급을 하자면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오. 기대치가 굉장히 낮긴 했는데 그러니까 기대치가 굉장히 네. 낮긴 했는데 어쨌든 기대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거 있잖아요. 공룡 네. 모형. 네. 공룡이 움직입니다. 오. 물론 기대치가 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인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뭔가 안에 모터가 들어있는 어떤 그런 게 있다는 거지. 뭐 걸어다니거나 그런 건 아니고. 네, 뭐 유니버설 스튜디오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공룡 화석도 있고요. 뼈 이런 것도 있고요. 1층 전시장 규모를 생각을 해보면 거의 공룡에 몰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건 지자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꽤 효율적인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네. 공룡에 몰빵하기.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어지간한 그 진지한 자연사박물관에 필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죠. 일단 첫 번째 문제점은 박물관의 정체성이죠. 창조과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이 브로셔의 맨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네.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성을 느낄 수 있는 신비로운 자연사의 세계라고 돼 있죠. 뭘 하고 싶어 하는지 확실히 알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박물관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곳, 그 공룡 디오라마가 있는 방이거든요. 네. 괜찮아요, 진짜. 네, 그럴듯합니다. 그 육아하는 걸로 유명한 마이아사우라라는 공룡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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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아사우라하고 플레시오사우루스의 그 뼈 화석 그 사이에 사과를 따먹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그려져 있거든요. 벽화로 그려져 있거든요. 어떡해. 사전 정보가 없었으면 혼란스러웠겠지만 저기 가지고 오신 그 1,000원짜리 브로셔 표지에 네. 피라미드 앞에 공룡이 있습니다. 진짜잖아요. 저것은 이거 파피루스 아닌가요? 저것은 공룡이 약 4,500년 전쯤까지도 살고 살아있었다는 있었다라는 뜻인가요? 네, 함의하는 그렇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에덴 동상에서 이제 공룡이 공룡들이 있었고. 알을 까고 그리고 티라노사우루스가 트리케라톱스를 잡아먹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아담과 이분은 건드리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비무장 상태로 그렇게 있었던 거죠. 이 장면이 사실 이 박물관의 상징 핵심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곳곳에 붙어 있는 이제 설명을 해놓은 패널 같은 게 붙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공룡 디오라마가 있는 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룡은 과연 6,500만 년 전에 멸종했을까? 그 내용은 예상이 하시겠지만 이집트, 로마, 에티오피아, 메소포타미아, 인도네시아, 호주 원주민 등등이 공룡의 그림을 그려놓았다. 과연 우연일까? 과연 6,500만 년 전에 공룡은 멸망한 것일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이 공룡은 인간이랑 같이 살다가 노아의 홍수로 멸망한 친구들이다. 이런 거죠. 이런 패널에 그렇게 딱 되어 있어요? 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패널의 우상단 오른쪽 최상단에 보면은 창조과학회 마크가 찍혀 있습니다. 거기 있는 내용 자체가 창조과학회에 있는 분들이 쓰신 거예요. 그냥 그 내용이에요, 그냥. 거기 있는 내용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이 박물관만의 어떤 창조과학적인 뷰는 사실 창조과학회에 가면 다 보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그걸 이제 자연사박물관으로 어떻게 실현시켰느냐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2층으로 가면 2층으로 가는 계단이 아주 멋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석회동굴을 재현해놓은 계단 벽하고 천장이 석회동굴이에요. 멋있죠. 그래서 2층으로 이렇게 딱 올라가면은
한쪽 벽에 전시장에 다 걸지 못한 창조과학의 패널들을 다 몰아서 붙여놨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문제가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노아의 홍수는 실존했다. 그리고 지구는 젊고 진화는 없었다. 이런 그 고전적인 창조과학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몰랐던 것 중에 하나는 성경에 따라서 노아의 방주 크기를 이렇게 그 추측해 놓으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 크기는 처음 알았어요. 길이가 135m, 넓이가 22.5m, 높이가 13.5m거든요. 크죠, 당연히. 근데 큰데 그 정도밖에 안 되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안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 군함으로 이제 제가 이제 밀리터리를 좋아하니까 이제 사이즈를 봐가지고 현대 군함으로 어떤 사이즈인가 봤더니 5,000톤급 될까 말까? 근데 물론 이제 배수량이 한 2,000톤만 돼도 우리처럼 바다에 잘 안 가는 사람들은 우아합니다. 커가지고 2,000톤만 돼도. 그러니까 5,000톤이 큰 배이긴 한데 생각해보면 기린 2마리에 코끼리 2마리 하마 2마리를 태운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그죠? 좀 그게 또 몇 달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먹을 것도 실어야 되는데. 걔들도 돌아다녀야 되고. 네, 그렇죠. 산책은 물론 안 그래서 되겠죠. 공룡을 못 태웠구나. 그러니까 크기가 말도 안 되게 작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런 설명이 궁색하다는 것을 본인들도 알아요. 그래서 생물의 모든 종을 실을 필요는 없다. 아 진짜요? 네, 왜냐하면 생물은 진화는 하지 않지만 분화는 하기 때문이다. 라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찾아보면 창조과학에서 다 네, 그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고증이 엄밀하지 않다. 아유 예.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1번이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근데 좀 맥락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창조과학적인 설명들 앞에서 본 뭐랄까 공룡과 그 사람이 그 아담과 이브가 함께 있는 그 풍경 같은 건 오류라고 치면 이건 이제 성의의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 공룡을 제외한 다른 부분이 매우 빈약합니다. 우주론, 야광 별자리 붙은 통로 하나로 끝납니다. 야광 별자리의 퀄리티가 아가들 처음 태어나면 천장에 붙여주는 별자리 있잖아요.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거기도 천문학자가 필요하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딱히 뭐 필요로 하지도 않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연사박물관에 가면 별은 어떻게 빛날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요. 천문학 관련된 컨텐츠는 이건 전 어디서도 사실 본 적이 없어요. 블랙홀에 들어가 볼 수 있는 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빛을 가로막는 천을 들추고 들어가면 암막 커튼을 약간 중국집 느낌의 그 암막 커튼이 아닙니다. 그, 발 같은 느낌을 들어가면 사이키 조명 같은 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게 블랙홀이에요? 예, 그게 블랙홀의 내부입니다. 그리고 그 블랙홀의 내부에는 둘리가 그려져 있어요. 인터스텔라 느낌이 나긴 하죠. 그렇게 둘리가 사람과 공룡이 같이 살았다는 강력한 증거죠. 그렇구나. 그렇죠. 아마 미래에는 그렇게 주장할지도 몰라요. 네, 그렇죠. 그래서 블랙홀 안에 둘리가 있고요. 인터스텔라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전혀 기대하지 못한 무언가를 만나잖아요. 블랙홀 안에서. 그 증거가 몇 개 더 있어요. 티라노의 발톱이라는 영화가 있고요. 공룡 100만 년 똘이라는 네, 그렇죠.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영구와 공룡 쭈쭈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하여튼 뭐 증거는 많아요. 나름 우리 사회와 문화 속에 면면이 흘러오던 그런 세계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주의 나이가 10,000년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젊은 친구들에서. 근데 뭐 우주론에 대해서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별 가버리면은 벌써 단위가 너무 커져버리니까 감당이 안 되죠. 이해는 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겠구나. 블랙홀은 그게 다예요? 이게 우주론 전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론뿐만 아니라 우주에 관한 거. 일단 우주에 관한 모든 것이에요. 이게 바로. 근데 보통은 왜 자연사박물관에 화석이라든지 뭐 무슨 표본 같은 거 보면 이거 연대 같은 거 옆에 같이 써놓기는 하잖아요. 그게 이게 써 있습니다. 뭐 4억 5천만 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진짜요? 근데 자세히 보면 4억 5천만 년 전에 살았다고 하는 이라는 식으로 돼 있어요. 그 4억 5천만 년 전인지 뭐 1억 2천만 년 전인지 어쨌든 단위가 훨씬 넘어가잖아요. 그 단위가 나오지 않으면 이게 전시도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그 설명을 써놓기도 어렵잖아요.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걸 아주 묘하게 비껴나가는 라고 소위들 이야기하는 이렇게 넘어갑니다.
공룡 디오라마도 이게 핫 컨텐츠이긴 한데 크기 비례가 안 맞아요. 공룡 크기가 종에 상관없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색은 다 갖춰져 있고 그럴듯하게는 해놨는데 뭔가 좀 엄밀하다거나 관리가 막 잘 돼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개가 두서없습니다.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러니까 여러 전시물들이 있는데 딱 들어가면 앞에 헤베캅이라는 것의 화석이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커요. 한 4, 5m 되는 것 같아요. 4, 5m 된다고요? 네, 굉장히 커요. 그래서 뭐 이게 세계 최대의 크기다 이래가지고 꽤 자랑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백합 식물 화석이에요? 아니 헤베캅이라는 그 바다 생물인 것 같아요. 바다 생물이네. 네. 이게 크고 좋죠, 훌륭하죠. 근데 그 옆에 종유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크고 훌륭하죠. 네. 근데 이게 과연 어떻게 이어지는 건가? 이게 이걸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뭐 다 다 같은 의미가 시대니까 없죠. 의미가 네. 없죠. 생각해보면 종유석만 해도 그게 그 정도 크기면 6,000년은 넘지 않나요? 여러 가지 예쁜 돌들, 광물들이 전시해놨는데 그 바로 앞에 물개 박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시대인데요, 뭐다. 어차피 다 만년 전으로 뭐. 네. 그러니까 이게 훌륭한 전시물들을 가지고 어떤 일관된 스토리를 전하려는 의지는 있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좀 의구심은 드는 거죠. 창조과학적 관점에서라도. 네, 그러니까요. 뭔가 일관된 스토리 라인이 있는가? 네. 생물 표본은 굉장히 많고 다양합니다. 제가 사진 보내드리지 않았나요? 네. 아 훌륭해요. 네. 굉장히 많아요. 네.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이런 표본들이 짜임새 있게 전시가 돼 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같은 종의 조개 껍데기를 수십 개를 같이 이렇게 해놓는다거나 네.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워요. 현대미술을 보는 느낌도 들고 그런데 아주 좋게 말해서 현대미술이고 솔직한 느낌은 이게 전시관인지 수장고인지 약간 헷갈리는 그 생각했어요. 예.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수장고가 따로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자랑스럽게 써놓지 않았습니까? 일종 전문 자연사박물관. 일종 전문 박물관이 되려면 수장고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장고는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뭐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어떤 분위기일지. 그러니까 보유한 것들은 많은데 아무런 짜임새도 없고 스토리텔링도 없고 그러니까 가진 걸 다 늘어놓은 느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단점은 있는데 애초에 기대감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 3D 영화도 상영합니다. 우와. 영화가 상영되는 장소는 2층에 있는데요. 상영관의 이름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3D 영화를 보게 됩니다. 근데 딱 봐도 예배 진행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한 12분가량의 3D 영화가 상영이 되는데요. 주인공 어린이가 타임머신을 타고 공룡시대로 가는 평범한 내용의 영상이 나옵니다. 뭐 공룡 옆에 아담과 이브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설정이 1억 2천만 년 전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요? 네. 거기에 분명히 1만 년이 안 됐다고 설명이 돼 있는데 그 3D 영화에서는 1억 2천만 년 전이라고 하니까 혼란스럽더라고요. 근데 공룡이 1만 년이 안 됐다는 영화를 3D 영화를 어디서 찾겠습니까? 그리고 BGM도 저는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요. 알라딘 OST이거나 아니면 알라딘 OST와 매우 유사한 음악이 나옵니다. 그거 있잖아요. 그 Unbelievable Sight, Undescribable Feeling 할 때 그 나오는 그 음악. 네, 그 노래와 설마 그 노래를 썼겠습니까? 그냥 그 놀랍도록 비슷한 노래가 나옵니다. 이런 문제가 있지만 몇 군데 가본 경험으로 미루어 중간 이상은 하고 있다. 중간 이상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3D 상영관도 솔직히 기대치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보면서 매 장면에 거의 뭐 제임스 카메론 영화 볼 때처럼 깜짝 놀랐어요. 네. 그렇다면 창조 자연사박물관은 왜 지은 것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그 교회 하나에서 운영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교회가 돈이 그렇게 많을까? 그렇습니다. 이 교회와 박물관 사이에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아, 네. 그렇죠. 굉장히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그냥 돈이 많다로 해결될 수 없는. 재밌네. 이 이야기는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신천리라는 곳이 있었어요. 네. 이곳에 개척교회를 시작한 박모 목사님께서 계십니다. 박모 목사님은 상가 지하에서 이제 교회 개척교회를 시작하셨대요. 지하방에서 교회를 하시면 얼마나 목회 활동이 힘드셨겠습니까? 힘드실 때마다 작은 언덕에 올라가서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이 언덕 같은 땅에다가
번듯한 교회를 세우고 싶다고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1994년 교회가 이제 잘 된 거죠. 몇 번 이사를 합니다. 그때 기도하시던 그 땅, 이런 땅에 교회 세우고 싶다 하던 땅을 매입하시게 됩니다. 우와.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여기를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세요. 그래서 이 약속의 땅에 성전도 짓고 사택도 짓고 행복하게 목회 활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약속의 땅은 알고 보니까 그린벨트였던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건축법 위반으로 구치소에까지 다녀오시게 돼요. 어이구 이런 걸 어떻게 알아냈대? 그래서 물론 목사님은 이것이 그린벨트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계셨죠. 하지만 종교적 확신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은 못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려던 그때 주님이 인도하신 게 분명하죠. 이제 신방을 가셨는데 이제 신도들의 집에 가가지고 예배를 하시는데 신도 중 한 분이 빛을 내려줍니다. 그린벨트에서 교회는 못 짓지만 박물관은 지을 수 있을 것이다. 허가가 날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를 줬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자연사박물관 건립을 결심하시고 결심 2년 만인 2005년에 드디어 개장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지를 매입하신 게 1994년이니까 한 10년 동안 그린벨트를 무단으로 개발하시고 이제 건축법 위반하시고 하시다가 이제 탈출구를 찾으신 거죠. 이 박물관을 위해서 목사님은 2004년에 서울대 과학기술산업융합 최고 전략 과정 줄여서 스팍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곳에서 과학 강좌를 수강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놓고 목사님은 강조하시죠.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에서 과학을 공부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만 말씀하시. 동문이시네요? 동문이시네요. 자연과학. 서울대에서 자연과학을 함께 동문 수학하는. 그러네요. 네, 그렇게 그러게요.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옳은 말씀하시는 거죠. 2004년이면 저는 졸업하고 나서예요. 네. 어쨌든 이렇게 뜻밖의 동문을 만나시게 만나시게 되네요. 예. 이 발상의 전환의 아이디어. 대박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한 중박은 칩니다. 처음에는 편법적으로 성전을 확보하려는 계획이었다고 스스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는 무엇 하나 일을 허투루 하기 싫으신 나머지 이렇게 훌륭한 박물관을 건립하시게 된 걸로 보입니다. 이상의 정보는 2010년에 CBS에 출연하셔서 직접 간증하신 내용입니다. 저와 함께 관람한 가족들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가족들의 표정은 대체로 밝았고요. 아이들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 최 팀장님께서 남기신 명언 중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 아동의 발달 단계 중에 공룡기, 국강기, 뭐 황문기처럼 공룡기가 있다. 공룡기에 자녀를 둔 하지만 창조론을 신봉하는 부모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사실 이런 부모님들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 갈 데도 없고 어디를 가나 네. 불손한 무신론자들이 이제 그 진화론적인 공룡들밖에 없는 이 어목한 세상에서 그러게. 우리의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분들에게는 아주 훌륭한 답이 있습니다. 바로 창조 자연사박물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관광부에서 일종 전문 자연사 박물관으로 등록됐다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써놨거든요. 근데 이 문구가 얼핏 들으면 문화관광체육부가 이 자연사박물관의 전시 내용을 보증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렇게 써놨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0조 관련해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가 100점 이상이고 학예사가 1명 이상이면 일종 전문 박물관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은 일종 종합박물관이죠. 더 여건이 까다롭습니다. 등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없으면 안 되는 거 있으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박물관의 전시 내용이나 취지에 대한 규제는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이 등록 여부가 내용에 대한 신뢰를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고요. 이 박물관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창조자연사박물관의 관장이시자 교회 담임 목사이신 박 목사님의 간증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물관 건립을 결심하고 소장품을 구하는데 큰 도움을 주신 분이 원래 신앙이 없던 분이라고 하세요. 근데 이 진귀한 소장품을 이제 막 그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구하시던 중에 도와주시던 이분이 도대체 왜 산 위에 물고기 화석이 있는가 하면서 도저히 이해를 못하셨다고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분께 노아의 홍수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깨달음을 얻으셨군요. 예, 이게 그 목사님의 간증 내용입니다.
거짓말인 것 같아요. 아니 진실한 분이시니까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에서 분명히 자연과학을 공부하신 분이고. 아니 근데 이제 저도 누차 말하지만 주일학교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통하는 어떤 그 종교적인 그 간증의 스토리텔링 방식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예. 좀 그런 식이 되게 많잖아요. 그냥 다른 이런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살 수 있죠, 물론 사람이. 그걸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죠. 살 수 있어요. 네. 적어도 자연사 박물관을 건립하는 과정이라면 왜 물고기 화석이 산에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3D 상영관, 다시 말해 예루살렘 성전 네. 앞에는 하나님을 믿었던 창조과학자 20명의 얼굴, 이름, 그리고 이제 주요 어록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20명의 얼굴들이 쭉 있고요. 이 가운데에는 차세대를 이끌어갈 최고의 과학자는 해가지고 비둘기들이 쭉 있고 이 가운데 이제 어린이가 서가지고 인증샷 찍을 수 있게 이 과학자들의 뒤를 이을 미래의 창조과학자는 바로 나, 뭐 이런 이런 구도인 거죠. 예, 그러니까 포토존 같은. 예, 식이고. 그렇습니다. 이 과학자들은 하나같이 유럽계 백인 남성이고요. 그리고 20명 중에 가장 어린 사람이 1903년생입니다. 업데이트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창조 자연사 박물관을 나왔습니다. 네, 있을 거라고 생각 못한 네. 그런 공간을 또 찾으셔가지고 네, 하나하나 네. 꼼꼼하게 좀 집착적으로 분석도 하시고. 근데 생각해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학자들이 다 진짜 과학자들이에요. 네, 진짜 과학자들입니다. 진짜요? 맥스웰, 맥스웰, 뉴턴, 아인슈타인, 베르너 폰 브라운. 네, 브라운. 그냥 약간 기독교를 아니구나.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최연소는 1912년생이구나. 베르너 폰 브라운. 폰 브라운. 하나님을 믿었던 창조과학자라고 해놓고 뭐 베이컨, 로버트 보일, 돌턴, 정말요? 베비지, 맨델, 맥스웰, 맨델은 갈릴레이, 당연히 수도사. 파스테르, 가우스, 일단 뭐 뉴턴. 이거 거의 19세기까지 태어난 명예훼손으로 과학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도 될 정도 수준인데 이거. 일단 그 사람들이 다 기독교를 가진 사람은 맞을 거예요. 일단 19세기, 20세기 전에 태어난 사람은 기독교인에서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제목이 창조과학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거는 거짓말이죠. 창조과학은 아니죠. 그러니까 네. 이게 동양에도 많은 과학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그 아랍의 과학자들, 연금술 했던 그 과학자들 얼마나 훌륭한 분들 많습니까? 훌륭한 무슬림 과학자들 뭐 이렇게 해놓으면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관점이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진화론이 나오기 전에 살았던 과학자들은 그런 그렇죠, 의미에서 그러네요. 본다면 창조 과학자라고 뭐 대충 뭉뚱해서 뭐 정확한 개념은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놨거든요. 신앙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다. 과학 없는 신앙은 장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인슈타인은 사실 신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람 아닌가요? 아인슈타인은 인격신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죠. 네. 기본적으로 좀 다르죠 관점이. 네, 그렇죠. 그 아인슈타인이 뭐 신이 주사위 놀이 할 때도 그게 신이 기독교의 신은 아니었고. 네.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기본적으로 글쎄요 유태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유태교를 믿었으면 믿었지. 100번 양보해도. 어찌 보면 저는 신의 섭리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굳이 그린벨트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그 위치에 하필 또 박물관을 세울 아이디어를 짜시고 훌륭하신 것 같아요. 네, 그 진짜 그 세속의 법에 의해서 감히 교회를 못 지켜다니 참. 약속의 땅에다가 그런 고난을 다 이겨내시고 어쨌든 네. 간에 그 신이 우리 속에 살아계시고 네. 어떤 그 신의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일석이조죠.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공간도 되고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도 볼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곳을 만드신 어떤 그 우리가 역사도 들었고. 네, 그렇습니다. 그냥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냥 이 곳이 존재한다는 것이 과학의 의미를 이제 알고 네. 팟캐스트를 만들고 있는 우리한테 시사해주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 현대 문명의 현 주소가 어디냐.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퇴보할 수 있는가? 기독교인들께서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주변에도 과학자로서 기독교를 믿는 분들이 계시지만 정말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창조 과학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 창조과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창조과학이 과학이 아니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변에 있는 그 종교인들, 과학자들도 이것이 주장하는 바들이 과학이라는 생각으로 이것을 신봉하는 그런 입장은 없고
전혀 없죠. 예, 신앙과 과학을 분리해서 생각을 해서 과학은 과학대로 이제 정통 과학을 그대로 증거주의의 정통 과학을 그대로 인정을 하시는 분들이 전부입니다. 사실. 네. 진화론을 신봉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많습니다. 근데 그게 마치 이것을 믿지 않으면 너는 기독교인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게 오히려 그러니까 그게 솔직히 말해서 어떤 마케팅의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을 텐데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냉정하게 생각하면. 네. 냉정하네요. 여기서 우리가 뭐 너무 긴 얘기를 관련된 논평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증거 관련된 우리 입장들을 우리 이미 얘기했던 바가 있었고 제가 재미있는 사진들은 좀 골라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곳이 있습니다. 창조 자연사 박물관 엄밀하게 창조론에 입각해서 지은 곳도 아니고 중간에 이제 관점의 혼재와 그렇죠. 예, 1억 2천만 년 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3D 영화도 있는 근데 뭔가 어떻게 다양한 입장을 또 경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이게 창조 자연사 박물관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크고 작은 박물관들 물론 이제 뭐 과천이라든지 서대문 같이 좀 규모가 있고 뭐 이제 연구사들이 많고 이런 데들은 아니지만 이런 약간 패널이나 이런 거 너무 엉망으로 쓰는 경향이 있기는 해요. 제가 봐도. 그럼 패널이 신경 쓰이시는군요. 네. 여기에 가시면 아마 못 견디실 겁니다. 왜냐면 패널이 이렇게 그러니까 얇은 스티로폼에 이렇게 시트지 같은 걸 붙여가지고 패널을 만들잖아요. 그 시트지가 다 울어 있어서 아마 굉장히 거슬리실 스트레스 겁니다. 받겠네요. 저는 당분간은 안 가는 걸로. 그런 거 최 팀장님 되게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띄어쓰기 잘못되어 있고 이런 거. 어쨌든 이런 곳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뭐 찾아서 한번 가보시든가요. 평일날 가지 마시고. 근데 그냥 가볍게 그냥 애 풀어놓고 힘 빼기는 애를 데리고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왜요? 그러니까 가보세요라고 해보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너무 비싸요. 그렇죠. 진짜 비싸요.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그냥 가세요. 거기가 거의 같은 비용으로 훨씬 나아요. 네. 기린도 있습니다. 여기를 가보실 분은 과연 여기가 어떤 곳인지 그런 관점에서 이걸 한번 잠입해서 확인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가시는 공간이 아닐까. 진돗개 비글 토끼를 같이 보고 싶으면 사실 갈 수 있죠. 돈 안 내도 되니까. 거기 이제 참 뭐 이렇게 많은 생각이 들지만 또 너무 많은 얘기를 우리가 여기서 하면 또 오해를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이렇게 놀라운 저는 곳이 충격적이에요. 이런 걸 몰랐다는 게. 이런 강력한 경쟁. 업계 소식을 그러게요. 이렇게 분명히 자연사박물관이라는 이름이 음연이 달려 있는데 몰랐다는 건 참. 이제 아셨으니까 그 친구분 관장님한테 얘기해 주시고 굉장히 품이 많이 든 취재를 하시고 역시 우리 그 시즌 4의 첫 번째 편에 걸맞는 그런 굉장히 신박한 아이템을 가져와셔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신 이용 기자 올해 1년 또 이렇게 기대해도 되겠죠 계속? 새로운 공간을 또 찾아내시고 뭐 한 12개만 찾으면 1년은 버텨요. 잠입하셔서 왠지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한 거. 그들의 일원이 돼요. 그 정체성을 한번 확인해보는 저기 좀 들어가 보세요. 라엘리아 무브먼트. 그런 식으로 그런 데 들어가셔서 잠입해서 정확하게 뭘 하고 있는지 또 아니 뭐 사이언톨로지나 뭐 그런 데들 이름 말하기 좀 그런 데 있잖아요. 뭐 뉴월드 이런 데 있잖아요. 뉴월드 새로운 세상 뭐 이런 거. 근데 들어가셔서 취재 좀 하고 오시면 또 얼마나 또 청취자분들이 좋아하겠어요. 예,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그런 곳입니다. 아무튼 간에 첫 번째 집착 분석으로는 2번이나 찾아가는 등 기자 정신과 저널리스트 정신을 입각해서 아주 많은 얘기를 전해주셨고 사진 올린다고요? 네. 예, 그 황량한 또 외관도 있고 그 밖에 동물들을 또 찍었나요? 네, 동물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함께 우리가 홈페이지에 올려서 말씀으로 드는 것뿐만 아니고 말씀으로 증거하지만 말고 사진으로 함께 증거하자. 사진으로 증거하자.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전할 얘기가 또 있나요? 꽤 시간이 많이 지났네. 네, 저희가 개편이라니까 웃기다. 그 휴식을 갖기 전에 안식월을 갖기 전에 김상욱 교수님 강연을 예고를 해드린 적이 있었죠. 네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한 달 동안 많은 일이 있음과 동시에 그 날짜가 옮겨졌습니다. 네. 그래서 2월 26일로 바뀌었죠. 원래 12일로 저희가 얘기를 드렸는데 26일 오후 7시 반 서대문 충정로의 벙커에서 김상욱 교수님이 새로 나온 책인 그 김상욱의 양자 공부와 함께 우리 양자역학을 한 번 더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저희 5주년 특집 및 개편 특집 아하. 과학 같은 소리 하니까 네. 여러분들 많이 와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는 설이기 때문에 방송이 없고 네. 그 다음 주는 곽재식 작가님과 함께하는 격동 500년 장영실 편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장영실 편 또 네. 기대하셔도 좋을 또. 것 같고. 근데 장영실이라는 인물을 과학자로 분류해야 될지 기대가 되네요. 곽재식 작가님이 재밌을 알아서 것 하겠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다고 하니까 기대가 돼요. 네. 네. 예, 그럼 저희 5주년 특집이자 시즌 4 첫 번째로 마련했던 뉴스룸. SBBC 뺄게요 이제. 뉴스룸은 역시 무의미한 일부 뉴스와 예, 굉장히 재밌는 취재로 구성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과학하고 앉아있네는 아마 다음 달에나 돼야 나오겠네요. 네, 저희 그렇습니다. 메인 프로그램은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 뭐 개편할 게 있나. 그래서 개편을 정말 뭐 하게 되면 대대적으로 굉장히 있는 척하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뭐 개편을 딱히 더 해서 좋아질 만한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개편을 위한 개편 이런 건 우리가 또 네. 삼가야 되지 않느냐. 예, 어쨌든 저희 설 특집으로 또 마련했던 뉴스룸 이제 마치기로 하고요. 여러분 다 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도 하고 끝내죠 우리. 네. 우리 성격은 안 맞지만. 네. 예, 하나 둘 셋.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